예, 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 관리 교실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은 창의와 소통, 창의를 위한 역량편인데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정관념을 지우고 새로운 시선을 갖자.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새로운 발견 속에서 창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창의를 발현해내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상상력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 작동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의력의 구성 요소는 먼저 크게 보면 확산과 수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확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마구 풀어헤쳐서 많이, 양쪽으로 많이 갖는 것, 이것을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럴 때 경주? 제주? 강화도? 그 중에 어디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개가 확산이 된 거죠. 확산 안에 세 개의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종이에 쓰면서 100개, 200개를 늘려본다고 하죠. 그러면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들이 급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 그것들을 놔두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경주는 무슨 경주야. 경주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작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창의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합치고 같이 이런 가지수를 늘려간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가지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확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한마디씩 모두 다 보태는 것, 이게 확산이고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중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로 그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수렴이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확산과 수렴이 필요하다.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문득 떠오른 것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했고 이걸로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하면 너무나도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로 쭉 나가는 이런 것들도 확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까 읊었던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노랫말처럼, 랩도 아니고 노랫말 같은 그것들처럼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조차도 고정관념으로 암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연상, 이런 것들도 상상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니잖아. 라고 방해를 넣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유의사항인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산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유의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찬반 토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상상력만 가지고 이렇게
창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확산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노력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반대를 하면서 확산을 방해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상력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산을 더 늘리는 좋은 도구로는, 좋은 기제로는 바로 분석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연상작용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기차 타고 가지. 에이, 비행기 타고 가니까 더 좋지. 그래? 자동차 타고 가는 건 어때? 이것저것 보면서 들르고 싶은 데도 들르고, 휴게소도 있잖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친구와 함께 가야지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서 가야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방법. 이것이 뭐냐 하면 수직적 계열화의 벽을 넘지 못한 분석의 한계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는 수평적 계열화와 수직적 계열화를 가지고 있는데 탈 것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하면 의견 1이 쭉 늘어나는 연상에 의해서 답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외에도 의견 2, 의견 3, 의견 4 등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를 모두 다 끌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확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의 본질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능력, 분석력이라는 것이 창의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력을 이퀄, 상상력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분석력 같은 것들은 창의를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상력과 분석력을 통해서 확산을 많이 해놓은 상태, 한 자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놨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떻게 결론을 봐야 하고 결정을 봐야 될까요?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력과 통합력입니다. 논리력은 100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걸 결정할 거냐라고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없이 확산만 가지고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을 향해서 좁혀나가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인 결과물도 요소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완결적인 하나의 창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통합력도 매우 중요한 수렴 역량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과 수렴, 확산에는 상상력과 분석력이 있고 수렴에는 논리력과 통합력이 있다. 그리고 그 상대에는 분석력의 반대에는 통합력이, 상상력의 반대에는 논리력이 있는 구조로 창의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론을 봤다고 치더라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끈기 있게 그 일을 해결해내는 역량, 이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창의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 5가지를 보통 든다는 것입니다. 상상력, 논리력, 분석력, 통합력, 그리고 실천력까지 이 5가지가 전제되어야만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공감 능력과 창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창의를 잘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나요? 어른들이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력은요? 저는 분석력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력은요? 또 통합력은요? 이 대부분의 것들이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상상을 잘해내는 사람이 좀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이런 여러 명들이 모여서 하나의 머리로 합쳐서 무언가 해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협업에 의한 창의가 훨씬 개인이 만들어내는 창의보다 사이즈도 클 수 있고 좀 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소통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이 도구가 된다. 창의를 위한 협업에도 소통이 중요하고, 특히 여러 명이 모여서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여러 명들이 하나의 문제를 향해 달려갈 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창의력에 한 가지 구성 요소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 분석력, 논리력, 통합력, 여기에 더해 실천력,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통 능력까지가 합쳐져야만 제대로 된 창의가 구성될 수 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갈등이 너무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제대로 된 협업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의와 소통의 관계를 모두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